신물 위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 위산을 희석시키거나 차단하는 위염 치료제가 갖는 가장 큰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류성 위염 그리고 잘 낫지 않는 염증성 대장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혈액순환 장애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혈액순환만 잘 되면 뭐 병이 없지 이런 이야기 우리가 흔히들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는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인 거죠. 지금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잘 생기지도 않고 또 한 번은 이제 불임 클리닉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것,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액순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 해보았는데 그 부부에게 둘 다 불임이 될 만한 어떤 이상증도 없대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서 착상이 된 뒤에 그냥 이렇게 유산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혈액순환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런데 혈액순환이 문제라는 말까지만 하지 그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역류성 식도염 있죠. 이것도 혈액순환 장애고 염증성 대장염이라는 게 있어요. 장에서 계속 이렇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출혈성 변을 보는 거죠. 출혈이 있는 거예요. 장벽에서 출혈이 생기는 거죠. 본래 출혈은요, 대장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위에서 출혈이 생겨도 그게 변을 보았을 때 혈액으로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장관 자체가 이렇게 길잖아요. 아주 길어서 정말 항문 있는 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출혈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붉게 보이지를 않고 그냥 검게 보여요. 본래 피가 변하면 여러분 검은색이 되잖아요. 피딱지 까만색이죠. 피딱지 빨간색 아니거든요. 겉에 나와서 우리가 피가 딱지가 되면 눌러붙으면 그 피가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출혈성이 있는 그러니까 출혈이 된 그 혈액이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검은 변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항문에서 좀 가까운 쪽에 뭐 이렇게 출혈이 생겼거나 하면은 이제 붉은색의 혈변을 볼 수도 있겠죠. 또 빠르게 안쪽에서 출혈이 생겼다고 해도 천천히 이것이 이렇게 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쏟아져 버리면 그냥 붉은 상태 그대로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도 해요. 굉장히 무섭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뭔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온다라는 거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류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제가 뭐 출혈이 되는 거 얘기하니까 조금 가볍지 않고 너무 무겁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상식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저도 제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의사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보다는 좀 낫겠지만 사실 문외한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약국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런 환자들을 많이 관찰을 하게 되고 그 환자들이 그런 난치성 질환에서 치료되는 거를 보면서 이 질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돼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신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괴롭죠. 아주 우리가 뭐 토를 한다고 해도 토를 하면은 이 몸이 한번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온 몸이 전율하고 그냥
하여튼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토하고 나면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것은 우리 몸의 어떤 순리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본래 음식은 먹으면 내려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보통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큰 특이 반응, 비상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토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위로 깔짝깔짝 이렇게 이렇게 매운 신물이 올라오는 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식도 있잖아요. 우리 식도는 위 벽하고 좀 다르게 이게 연하고 얇거든요. 그래서 위장 안에는 강산인 염산, 위산이 있어도 위 보호액이 있어가지고 괜찮지만, 이 식도로 이게 아주 많이 올라와 버리면 이게 식도에 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주로 이제 누워 있을 때 이 역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위산을 희석시키거나 위산을 차단하는 약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약이에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한 가지 약만 처방하지 않고 이런 복합적인 작용이 있는 약을 2중, 3중, 4중으로 처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우선은 조금 속이 편해질 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약을 장기 복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기 복용을 하면, 장기 복용이라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그 약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약의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이제 몸에 떠안게 되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약, 위산을 차단하는 위장관, 특히 이제 위염 치료제가 갖는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위 기능이 위축되는 거예요. 위 기능이 위축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장에 탈을 일으키기도 굉장히 쉽고,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만성적인 영양 불량이 될 수가 있어요. 만성적인 영양 불량.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사군자탕, 뭐 십전대보탕 하는 것의 원리가요, 전부 위장약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기를 보한다, 뭔가 체력을 보충한다, 보약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요, 다 위장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이 위장약이에요. 본래 인삼이 위장약이에요. 인삼이 어떤 탕제 안에 여기에 이건 시원한 약재인데 여기에 인삼이 왜 들어있어 하고 인삼 약재를 빼버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인삼이 왜 들어가 있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원한 약이고 열이 많은 사람한테 써야 되는 약인데, 여기 까닭없이 인삼이 왜 들어있어 하고 그 탕제에서 인삼을 빼버렸더니 그건 먹을 수 없는, 위장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먹을 수 없는 약이 되고 말았대요. 인삼도 근본적으로 더 뿌리를 따져 들어가고 보면 위장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좋아야 사람이 기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했을 때 위장병을 그렇게 계속 앓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기력이 다 빠지는 거죠. 소리 없이 그분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겔포스나 개비스콘이나 또 옛날에 잔탁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런 약들이요, 다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등치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배도 이렇게 나오고 기름기 많고 늘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약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기력이 좀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빠지지 않거든요. 워낙 위산이 많고 이러니까 위산을 좀 차단하고 희석시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한국 사람들, 특히나 좀 나이가 있고 좀 평균 체중이나 혹은 그 이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약간 나이 드신 노인들이 이런 위장관 약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 빈혈, 골다공증, 그냥 면역력 저하 이런 것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부작용들을 다 끌고 와요. 이제 이 위장병 고치려고 하다가 너무나 많은 병을 끌고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식이 제일 원인인 것 같아요.
과식,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주로 앉아 있으면요, 이 장이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위장이 운동하는 것도요, 아래 장이 운동하는 거랑 서로 연관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걷잖아요. 걸으면 여러분 장이 운동을 해서 방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위장도 훨씬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위가 본래 해야 되는 운동을 더 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장도 멈춰 있는데 위장도 같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다가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화액을 많이 막 위에서 분비를 하게 돼요. 소화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과식이 원인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밤에 뭘 먹고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자면 이제 산이 위로 많이 올라오게 되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런 게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정말 위장관이 더 약해져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소화액 자체가 묽어져요. 묽은 소화액이 나오니까 소화액을 조금 내갖고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소화액을, 묽은 소화액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묽은 물이 위장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꿀럭꿀럭 해서 올라오는 거죠. 묽다고 해도 이 식도에는 굉장히 세거든요.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데, 식도 염증약이 병원 처방약으로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또 위산 억제제 위장약을 똑같이 그냥 같은 약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짧게 먹는 것은 좋죠. 짧게 먹고 이제 얼른 자기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잠깐 좀 과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또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일시적인 위험이면 병원약이 참 요긴해요. 먹고 금방 낫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분의 오랜 습관, 뭐 이렇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식하는 습관, 야식하는 습관,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기름진 거, 밀가루 음식, 떡, 빵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면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역류성 식도염의 연속이 되는 거죠. 계속. 이게 좋게 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혈액순환이에요. 순환이 잘 되잖아요. 순환이 잘 되면 모든 우리 몸의 기능이 순리적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위장관의 순리는 뭐예요? 내려가는 거고요.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위장관의 질병을 고치는 첫 코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정 시간, 하루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시간을 해서, 특히 식사 후에 이렇게 걷잖아요. 걸으면 뭐 어지간한 그냥 위장관병은 그것만 해도 한 50% 이상은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비타민 C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타민 C를 먹으면 그게 적당히 위하고 장을 자극하거든요. 여러분, 위암이나 뭐 장내 이런 암이요, 바깥쪽에 생기지 않고 음식이 통과하는 그 안쪽 내벽에 생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위장관에 가장 강력한 독성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먹은 음식물, 그 음식물이 통과되는 그 길을 따라서 이게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서 잘 먹는 습관, 어떤 식으로 얼만큼 먹어야 되나, 이런 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래서 나이 40 먹고 50 먹고 60 먹어서 새로 처음 어린 아기처럼 내 몸을 위한 음식 먹는 방법,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요새, 저도 위가 안 좋잖아요. 저는 이제 항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스테로이드 고용량 요법을 쓰고 하면서 위장관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방편들이 저한테 많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이제 저도 뭐 올 말이나 내년 되면 아주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어떤 분에게 이런 사례를 이제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오래된 자가 면역성 출혈성 장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대장이겠죠. 대장에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피가 새는 거죠. 출혈이 되고 거기서 피만 나오겠어요. 뭐 고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염증이니까. 근데 그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5년 됐다, 어떤 분은 뭐 10년, 15년 됐다, 그런 분들. 그 병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써줄 수 있는 약이 또 희한하게도 스테로이드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스테로이드 고용량 요법을 해서 저는 제 장이 다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그 염증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는 약이 공교롭게도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스테로이드가 장을 치료하는 것 같지만 또 장을 망가뜨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염증 수치를 좀 억제시켜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스테로이드의 제일 큰 부작용이요. 이렇게 피부나 점막을 더 얇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테로이드가 왜 피부과에서 바르는 연고 있잖아요. 그 연고가 스테로이드 연고잖아요.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하게 염증이 있는 이런 피부에 싹 바르면 정말 깜짝 놀라게 피부가 뽀얘지면서 예뻐지거든요. 몇 번 바르면 그래가지고 이 스테로이드 연고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 겉에가 얇아져요. 그래서 실핏줄이 보여요. 여러분 그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반응이 장에도 생기는 거죠. 그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게 되면 장이 더 장벽이 얇아지면서 더 많은 출혈과 염증을 불러와요.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이 난치성 질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연찮게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알게 되셨나 봐요. 제가 염증성 장 질환에 생기산을 쓴다라는 말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분이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이게 본래 생기산이 급성 식중독 같은 데 쓰면은 굉장히 잘 들었고요. 토하고 설사하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장내 출혈 이런 데도 이 생기산이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제가 그런 거는 이제 좀 범위가 좁으니까 딱히 그것만 콕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아셨는지 제 생기산을 한 석 달쯤 드셨대요. 참고 드신 거겠죠. 먹자마자 바로 뭐 그렇게 오래된 질환이 뭐 일주일 먹고 보름 먹고 갑자기 바로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석 달 정도 먹고는요, 세상에 그 10년 넘게 계속되었던 출혈 염증성 그 분비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대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가 그 생기산 성분 안에 그 황금, 황련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이 섞여서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황금, 황련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노란색 이게 성분인데요. 이게 장벽에 염증이 있는 그 장벽에 탁 붙어가지고 강력한 수렴작용을 나타내요. 수렴작용.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에 딱지가 앉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장 내시경을 했을 때 장에 있었던 용종이 다 사라진 분이 있었거든요. 용종이 심한 사람들도 생기산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이 용종이 심한 사람들 장내 염증이 있을 때 쓰는 생기산은 제 생기산 오리지널이에요. 생기산이 왜 그 1단계로 먹는 연 생기산이 있고 그건 이제 노란색 포장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초록색 포장 안에 들어있는 생기산이 오리지널, 본래 제가 생기산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 제품인데요. 이거 안에 이렇게 베르베린 이런 게 더 이렇게 제대로 들어있어요. 이거를 쭉 먹으면 하여튼 이런 그 장 속에 있는 이런 염증이 사라지는데요. 용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요새 장에 용종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병원 가서 용종 떼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개 떼내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뭐 암으로 가기 직전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용종 이런 것도요, 생기산을 먹었을 때, 오리지널 생기산을 먹었을 때 깨끗하게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생기산만 먹는다고 다 낫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용종이 잘 생기는 생활 습관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용종이 잘 생기는 생활 습관이요, 결정적인 게 술과 고기예요. 술과 고기를 저녁마다 드시는 분은 거의 장이 용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과 고기가 그렇게 해로워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여튼 이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 근데 장을 튼튼하게 하는 염증성 장염을 치료하는 그 기본도요, 물론 제가 생기산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걷는 운동이에요. 이 장에 어떻게 우리가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뭐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는 이런 사람들, 가스 차는 이런 사람들도요, 적당히 걸어주잖아요. 걸어주면 이게 발바닥 그 경락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장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장이 연동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변을 밀어내거든요. 이게 변이 장 속에 고여 있는 사람들이 그 고여 있는 것이 장벽을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것이 심하면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역류성 식도염이나 장염이나 오래된 염증성 그런 심각한 질환조차도 제일 기본은 혈액순환이라는 거. 근데 또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 제일 좋은 혈액순환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불임증에 제가 생기산 아까 말씀드렸는데, 불임증도 그 의사 선생님이 혈액순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생기산을 먹고 불임증에서 치료되는 사람들 사례를 제가 종종 보는데,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가 아니고 그 불임의 원인이 워낙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생기산으로 효과가 있을지 제가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봤을 때 다른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나 어떤 외과적인 그런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능상의 문제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혈액순환의 문제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혈액순환만 잘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혈액순환을 어떻게 좋게 하느냐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 제가 지금 2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 걷는 거, 그리고 많이 웃으시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분들은 저의 생기산 같은 거를 드시는 거. 또 생기산은 생기산만 먹지 않고 기본 생기산은 세트거든요. 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C 메가도스 하루에 한 8,000ml에서 10,000ml 이상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이 또 천연 신경 안정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숨이 콱 멎어버릴 것 같은 거, 이게 혈관이 오그라드는 거, 이렇게 짜증이 나면 온 팔다리가 다 저리잖아요. 숨이 콱 막히잖아요. 이런 게 마그네슘이 상당히 이완작용을 줘가지고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이거 B, C, 마그네슘하고 생기산 이렇게가 사실은 가장 기본 세트거든요. 그래서 생기산을 드실 때는 요거를 그 기본 세트로 해서 그 복용법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역류성 식도염하고 장염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